3년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내 10년의 시행착오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치트키를 담았기 때문이다. 책 역행자에서 자청님이 한 말입니다. 역행자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어요. 자극받은 사람들 엄청 많았고 독서와 글쓰기 시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삶이 바뀌었죠. 혹시 책을 보고 인생이 바뀌셨나요? 저도 사실 좋은 책 읽었다고 해서 인생이 뭐 바뀌는 것 같다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걸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역행자를 읽고 나서는 분명히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이걸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해보겠다고 습관 만드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습관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독서와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딱 2시간씩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낸 것이 제 인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작년 1년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평범했던 직장인에서 돈 버는 백수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백수라고 하냐? 저는 지금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드로우 앤드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도 프리랜서도 사업가도 아니고 돈 버는 백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똑같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 중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일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저는 제 가치를 키워나가면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제 목표예요. 궁극적으로는 한량 같은 삶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현실로 이룰 겁니다. 제가 2022년 7월에 역행자를 읽었으니까 3년 뒤에는 그 목표를 이루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뭐 올해 안에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보다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만 시기야 어찌됐건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은 분명하게 있어요. 왜 확신하냐? 책을 읽고 그 방법을 알아버렸거든요. 제가 역행자를 읽고 바로 깨달은 건 아니고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한 반년쯤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공하는 법을 알아버렸다. 역행자를 쓴 저자 자청님도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사건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게는 역행자를 읽은 사건이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 역행자란 책을 그런 책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버린 그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부터 3년 뒤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거죠. 책 역행자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계를 차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단계에 맞춰 하나씩 밟아 나아가면은 우리는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1단계는 자의식 해체입니다. 자의식이라는 거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큰 잘못을 발견했을 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자아가 붕괴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내가 아닌 외부로 돌리게끔 하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내기 위한 본능인 겁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을 마주하면 막 기절을 한다거나 기억을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 이게 그 극단적인 예인 거죠. 근데 이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이 본능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나한테 있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본능을 역행하고 외부가 아닌 내부의 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의식 해체라는 거예요. 자청님은 책에서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본인이 수많은 심리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험 부족. 그럼 사람들이 이거 경험 부족을 직시하고 그 부족한 경험을 배움을 통해서 메꿔야 되는데 자의식 때문에 자기만의 판타지, 자기만의 룰이 가득해갖고 이런 가르쳐주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할수록 변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기만의 판타지, 자기만의 룰, 이 문장을 보는데 제 지난 부업의 실패들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아, 내가 지난 5년간 경험도 없으면서 나만의 판타지와 나만의 룰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 와디즈 펀딩 이런 걸로 제가 만든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좋은 걸 세상이 몰라
알아봐주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고객들의 마음은 관심도 없었고 내 취향만 중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역행자를 읽을 당시에 이 내용을 보면서 자의식이 이미 해체돼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부업마다 안 되는 이유, 옮기는 회사마다 지옥같이 느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새롭게 출발해보자라고 독서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운 좋게 역행자란 책을 집어들게 된 거고, 이 자의식 해체 부분을 읽으면서 내 자의식은 해체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역행자를 읽었는데도 아직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지 않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다른 거 핑계고 문제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1단계 통과. 이 책 내용 말도 안 되고 제대로 된 방법인지 모르겠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책 역행자를 다시 펼치시고 자의식 해체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자의식을 해체하는 게 먼저입니다. 1단계가 해결되었다면 2단계 정체성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이 정체성 만들기는 제가 이 뒤로 추천할 책 원싱,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여기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행동이 변하고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성공 관련 거의 모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실행한다면 2단계는 통과입니다. 역행자에서는 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을 세팅하는 거라고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환경부터 바꿔라. 되돌아보면 저의 변화의 시작도 이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제 주변을 둘러보면 다 직장인, 사업을 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한 부자 아무도 없으니까 자수성가한 유튜버들의 영상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유튜버들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제 환경을 세팅하고 그러면서 저는 부업을 시작했고 독서를 시작하고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개발, 독서를 좋아하는 인친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자기개발 커뮤니티에도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환경, 제 주변에는 성장을 통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졌어요. 그렇게 환경 설정을 통해 저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독서, 글쓰기, 자기개발,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자수성가한 부자가 된다. 이런 정체성이 점점 확고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꾸준하게 해내기 시작하고 점점 잘해지게 되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어땠을까요? 주원규 PD님의 강의를 들었고 주원규 PD님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5개월째 2만 구독자가 넘는 채널로서 키워가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 그럼 그걸 추구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 보는 것이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환경 설정 측면에서 아주 필요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자의식 해체를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밟았다면 다음 3단계는 유전자 오작동 극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유전자상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행동이 있는데 성공을 위해선 이걸 역행해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유전자의 오작동을 극복하자. 여러분들 사바나의 뇌라는 개념 아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현대 인류는 수렵 채집 시대에 그 사바나에 살던 조상들의 후손이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 사바나 시대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번 수렵 채집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사냥을 하러 나가게 되고 맹수를 만났어요. 이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개예요.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맹수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뇌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흥분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싸우든 도망가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의 기본 욕구는 사라지게 되고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몸의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싸우든 도망가든 몸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대대손손 물려와서 지금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욕, 성욕, 수면욕이 사라지는 거식증, 불면증 이런 거에 걸리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뇌는 여전히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해야 된다라고. 이게 유전자의 오작동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마음을 다스리고 이러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유전자의 오작동이 일으키는 큰 문제가 있는데 도전을 앞두고 위험하다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도전적인 사람이라면 사바나의 시대에 어땠을까요? 맹수가 나타났다. 도망치기보단 싸우겠죠. 난 도전적이니까 새로운 버섯을 발견했어. 어떡할까요? 먹어보겠죠? 그러면서 죽어나갔겠죠? 그러니까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유전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꺼려하는 겁니다. 도전을. 그래서 이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에서 극복해야 될 오작동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도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해라. 절대 안 죽는다. 도전해라. 이게 지금 사자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독버섯을 먹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배우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자청님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의식을 해체해서 내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다면 환경을 세팅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도전을 시작해라 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냈다면 이제 4번째 단계, 뇌 자동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4단계에 와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의 전략. 네, 맞아요. 독서랑 글쓰기는 비로소 4단계에 와서야 소개되는 거죠. 그런데 앞선 1, 2, 3단계까지 깨고 4단계에 이르러 이걸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사람 중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0.1%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도 그중 5% 정도일 것이다. 이게 역행자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어도 이 책을 통해 변한 사람의 예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죠.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0.1%에 내가 들어가 보자. 그렇게 도전하고 습관으로 만들면서 한 두어 달 이어나가다 보니까 저는 뇌 자동화가 뭔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4단계까지 실행만 해내면은 누구나 해낼 수 있다. 뇌 자동화를, 경제적 자유 달성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실행해내는 사람이 0.1%도 되지 않으니까 역행자를 읽고 역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다. 해내기만 하면 삶이 바뀔 수 있다. 라는데 한번 해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뇌 자동화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선 1, 2, 3단계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다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냥 안 해서예요. 뭔가 막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해서 못한다는 게?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는 이 0.1%에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실행만 해보겠다라고. 이걸 실천하는 게 어려워서 뭔가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문의해주세요. 나는 이거 혼자 하기 힘들 것 같다. 혹은 나는 3단계까지 된 것 같은데 4단계 뇌 자동화, 이의 전략 습관 만들기 이런 게 어렵다 하시면 제가 나름 이 구역에선 이 4단계에서 책에서는 뇌 자동화 외에도 오목이론이라던가 뇌를 증폭시키는 3가지 방법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출판사든 자청님이든 저한테 전화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인간적으로 책을 통해 확인합시다. 자, 그럼 4단계까지 이제 5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5단계에서는 역행자의 지식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기버이론, 확률게임, 타이탄의 도구, 메타인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각 항목은 설명을 따로 하기보다는 제가 이걸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게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기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습득했던 지식들을 그냥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컨텐츠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통해서 나눴고 DM으로 문의가 오는 분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요청이 많아져서 챌린지를 열어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알게 된 습관 관련된 노하우들을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 지식이 온전히 제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지식을 하나씩 쌓아나갔습니다. 습관 만드는 법, 독서법, 글 쓰는 법, 인스타 컨텐츠 만드는 법, 컨텐츠를 디자인하는 법, 릴스를 만드는 법, 후킹하는 제목 짓는 법, 그리고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지, 브랜딩이 무엇인지 이런 방법들까지 저는 모든 지식들을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요. 다시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식들을 바로 제가 실행해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늘려나갔습니다. 제가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개선시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도전의 성공 확률을 높여나가기 시작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타이탄의 도구들을 하나씩 늘려나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하는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2022년 7월에 처음 역행자를 읽었고 작년 10월에 한 1년 3개월 만에 역행자를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제는 역행자의 지식까지 갖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역행자의 5단계를 통과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역행자의 4단계인 뇌 자동
자동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배우는 지식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걸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반응할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조금씩 보는 사람을 더 늘려나가고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1년 뒤에 SNS 계정이 커지지 않았을지라도 역행자의 지식을 제법 많이 갖추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역행자의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인스타든 유튜브든 간에 그 특정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역행자의 5단계에 이르는 도구로 내가 쓰겠다라고 접근하신다면 꾸준하게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유튜브도 지금 보면은 영상 하나가 빵 터졌지, 그래서 2만 구독자까지 온 거지, 나머지 영상들은 잔잔해요. 그럼에도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묵묵하게 유튜브를 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저를 역행자로 만들어 줄 거를 저는 아니까요. 자, 그럼 이제 비로소 역행자의 6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 역행자 6단계에서는 드디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를 알려주는데요. 돈을 버는 근본 원리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부자가 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법 구체적으로 쓰여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핵심적인 포인트만 짚어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본주의에선 누가 돈을 버냐? 사람들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 돈을 법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풀어낸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생기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돈을 벌려면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책 역행자에서 자청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력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뇌 근육을 키움으로써 가능하고 오직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독서랑 글쓰기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역행자의 지식 6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면 그 결과가 돈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돈 버는 백수가 된 원리입니다. 저는 독서랑 글쓰기를 하면서 뇌를 자동화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고 그것들을 해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 거죠. 정확히는 문제 해결의 원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서 저는 그렇게 느꼈던 거죠. 아,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버렸다. 사람들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거를 해결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죠. 저는 지금 브랜딩, 비즈니스 관련 컨설팅을 할 때 역행자의 이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사업의 본질이고 수입의 원천이다. 지금 저의 수익화는 본질적으로 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그 일이에요. 지금 이 단계의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앞선 역행자의 단계들부터 차근차근 밟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갖게 되면 역행자 6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역행자 7단계는 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뭔가 막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책 광고 같고 막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 한 푼도 안 받고 내 돈 내산, 내 노력, 오리지널 콘텐츠예요. 왜? 저는 기버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역행자란 책을 다시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역행자 모델은 성장을 통한 성공 순환 모델이에요. 환경을 설정하고 안 하던 선택을 하고 이게 마인드셋을 바꿉니다. 그럼 이 마인드셋이 바뀐 마인드셋이 새로운 환경을 세팅하고 또 다른 새로운 선택을 만들고 이 선택에 또 다른 새로운 마인드셋을 장착하게 만들죠. 그리고 책 역행자에서 제시하는 이 환경 설정의 시작이 바로 독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한 독서가 자청이 말하는 라이프 해킹의 첫 단추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책 역행자를 다시 꼭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공하는 법을 알아버렸구나.